네, 하루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과서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선거 공보물 꼼꼼히 훑어보고 각 정당이나 후보들의 공약 꼼꼼히 살펴봐서 한 표를 행사하시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근데 이 후보들의 공약을 정밀 분석한 곳이 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인데요. 줄여서 경실련이라고 부르죠. 그 결과를 내놓았는데 전화 연결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황지욱입니다. 네,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게 지역구 후보들이 내건 공약을 분석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없는 비례정당은 포함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6개 정당을 기준으로 해서 음흠.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게 중앙당에서 내놓은 공약 말고 지역구 후보별 공약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맞습니다. 네. 네. 일단 공약이 몇 개쯤 되던가요? 공약이 이 정당별로 음흠. 나온 것을 다 합쳐보면 이게 더 많습니다만 일단 기준으로는 2,239개입니다. 오, 네. 2200. 각 정당, 네. 예. 2239개. 지금 네. 지역구가 256곳이니까. 네. 어이구, 꽤 되는 한 거군요. 지역구마다 10개 정도씩 그러니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각 정당별로 따지면 이게 평균은 이게 따지기가 좀 쉽지 않은데 거대 정당 두 곳에서 음흠.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개 정도가 거대 정당 두 곳에서 나왔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후보자 한 명당 약 3.7개 꼴의 공약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다시 거대 정당으로 놓고 보면 두 곳에서 약 10개 꼴의 공약이 제시된 게 근데 아닌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생각합니다. 공약 거의 대부분이 개발 공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개발? 네, 맞습니다. 그게 차지한 비중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을 점했던 겁니까? 개발 공약이? 네. 아, 그래요? 이게 지역의 의제를 다루고자 하니까 예. 자기가 출마한 곳에서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눈에 띄거나 큰 규모의 사업들을 제시한 것이 많았었죠. 그래요? 근데 경실련에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가운데 이거는 좀 한번 하면 현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좀 평가가 될 만한 공약은 한 어느 정도 되던가요?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실현 가능성은 약 한 36% 정도에 그쳤습니다. 36%. 네. 그러면 거의 한 뭐 64%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맞습니다.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성이 아주 낮다고 봤던 거죠. 저희가 예. 리커트 쪽도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공약은 5점, 그러니까 만점을 다 받았냐, 현실성이 정말 높으냐, 아니면 낮냐를 평균해서 이제 여러 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네. 그 리커트 척도에서 2점을 못 넘겼습니다. 그럼 그 리커트 척도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5점을 1점, 2점, 3점, 4점, 5점을 배분하고요. 거기서 5점을 맞으면 이걸 100점으로, 그러니까 그 평가 기준에서 이건 정말 실현 가능성이 높다, 개혁성이 높다, 이런 것을 이제 평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가지 항목을 반영해서. 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그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가르는 기준은 재원 조달 계획 이런 겁니까 주로? 네, 맞습니다. 얼마나 정밀하게 재원 조달 계획을 공개했느냐, 또 재원 방안 마련도 정확하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느냐 네. 하는 것을 제시했느냐 안 했느냐도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요. 네. 그 재원 조달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네. 이것이 정말 적절한 재원으로 제시된 거냐 아니냐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00개가 넘는 게 전부 다 개발 공약이었다라는 건데 이걸 네. 지금 만약에 전부 다 추진한다고 치면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였습니까?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네,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 약 560조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했었고요. 560조요. 예. 네, 이것이요. 사실 전체
건수가 아니라 재원을 밝히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1882건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6%에 해당하는 357건의 개발 공약만 계산한 돈이 560조였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올해 국가 예산 한 660조에 버금가는 그런 것이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1882건을 다 포함해서 그냥 산술적으로 환산했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에 국가 예산을 다 퍼부어야 될지 걱정스러운 수준이었었습니다. 이 가운데 재탕, 삼탕 그러니까 그 4년 전 총선에도 나왔고 8년 전 총선에도 나왔고 혹시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던가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이렇게 예전의 공약과 비교해서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공약들이 뭐 대부분 보면 조심스러워서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내일이 선거니까요. 투표니까요. 특정 후보의 공약을 그런데 검증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일단 질러보고 말자, 질러보고 그러니까 보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후보들하고도 혹시 좀 그 이야기는 나눠보셨어요? 왜 이런 공약을 내놨는지 정말로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내신 건지 이런 것도 좀 그 문의 좀 해보셨나요? 저희가 후보자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는 하지 않았었고요. 그 사무실에 선거 사무실에 이 공약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희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공문을 보냈었고요. 이 과정에서 답변 거부 사례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전화를 해서 그 담당자들이랑 이야기를 해본 것은 있죠. 뭐라고들 하던가요,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실현 가능성이 극히 없는 공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특정 정당, 특정 후보의 실명까지 거론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좀 예를 들자면 경제구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또는 대기업 신사업 유치, 뭐 ECT 도시개발 신속 추진, 지하 고속도로 건설, 철도 조기 착공, 조기 연장,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무조건 지역 내에서 자기 동네에다가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갖고 뭐 철도 조기 착공하고 조기 연장한다 그러면 그 전 구간도 있어야 되고 그 전 구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것들도 꽤 많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묻지마 공약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남발하는 그 어떤 선거문화 이런 것들 풍토 이런 것들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게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이 선거 공약과 추진 계획이 담긴 인쇄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것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등을 다 게재하도록 법률에 제66조 1항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 후보자는 이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요? 저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총선 후보자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국회에서 법을 정하고 국회가 결정하는 사안인데 그러니까 자기들 귀찮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혹시? 자기 목에 방울을 달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입법 보완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여기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나 그다음에 어떤 실행 일자나 그러니까 뭐 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된다. 선거 공보물에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게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이것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어떤 동네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외국은 어때요?
지난 2016년에 선관위가 네. 선거 공약 비용 추계 제도 도입 등등등을 하면서 네.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네덜란드 같은 사례를 좀 보면 정당별로 공약에 대해서 경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발표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호주의 의회 예산처의 정책 비용 산출, 예산 분석, 제공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외국에서는 일정 수준의 이상의 그 재정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담아놓고 시작하도록 한다 하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 투표를 앞둔 유권자 입장에서 반드시 요거는 한번 좀 체크해보고 한 표를 행사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실 지금과 같은 그 공약이 남발된 상태에서는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들여다보면서 이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인식하기까지는 여러 차례 다른 여러 후보들의 공약들을 다 보면서 판단했었던 거고요. 다만 개발 공약보다도 이것이 나만을 생각하는 장밋빛 공약인가, 국가를 위한 가치를 잘 내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